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저는 부동산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갈릴레오 정이라고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생선 장사를 그만둔 지는 벌써 뭐 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생선 장사라는 거 하기에는 좀 어렵죠. 요즘 또 분위기하고 또 많이 바뀌었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게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잡히는 어종이 다르죠. 그건 결혼하자마자 제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2000년도부터 했죠. 그 당시만 해도 동태가 명태죠, 명태. 명태가 굉장히 쌀 때예요. 그런 오징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야, 이 명태 오징어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먹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싸고 저렴한데 이거 가지고 전문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에, 20년 전에는 했었죠.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은 모르고. 근데 또 흔하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라서. 자, 보유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보유세에 대해서 실수요 뭐 상관없이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해당이 돼요? 서울에 지금 현재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이 과연 얼마부터가 고가 기준인가? 아, 글쎄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10억이 넘은 집이 비싼 집인가? 과연 그게 사치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구조상 12억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억이 넘어가면 좀 비싼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서울은 이제 지금 아파트 값에 대해서 뭐 더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뭐 오를 거란 이야기 별로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당근 거래에서 거래되는 시세하고 그죠? 중고 거래하고 우리 신상하고 가격을 항상 나- 달리 봐야 됩니다. 그죠? 어떠한 제품이 단종이 되면 중고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뛸 수는 있죠. 아니면은 새로운 신상이 비싸게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양 가격이에요. 분양 가격이 과연 그 뭐 내릴 일은 사실상 없고 그죠? 분양 가격이 내릴 일은 없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또 분양을 원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넣고 뭐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분양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언론에서 일반 당근 거래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리세일하는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성심당에서 케이크를 뭐 3만 원에 사 갖고 와 가지고 "야, 너 기다리기 싫잖아. 5만 원에 사. 웨이팅만 뭐 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한 2만 원 더 주는 게 비싼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논리. 그러면 성심당의 빵값이 오른 거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지금 나중에 그 하고 또 책에도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좀 하여튼 왜곡이 너무 심해요. 뭐 이거 다 일일이 따지기에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자, 보유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오르고 특히 이제 그동안 그 혜택을 주었던 1가구 1주택 소유자 중에 특히 이제 서울 쪽으로 집중해서 가격이 보유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집값이 이게 집값을 평가를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누구는 인테리어를 한 집도 있을 테고 안 한 집도 있을 테고 또 누구는 그죠? 자기는 뭐 5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집에서 뭐 20억에 팔렸다고 예? 당신 집 20억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만약에 그 시세에 거래되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시장 가격은 그것보다 낮은데 뭐 누군가가 비싸게 거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이 어떤 그 기준 시가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나 증여세는 그렇게 하고 있죠. 주변에 거래되는 아파트 시세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요즘같이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속을 할 타이밍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보유세를 왜 올리겠어요? 정부에서. 양도세가 지금 안 거치는 거예요. 양도세, 그러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자꾸 낮다라고 떠드는 그 모질이들이 있는데, 예, 그 선동하는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재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 뭐 때문에 그거를 갖다 우리 좀 착각을 해요. 양도세가 높아서 그래요. 왜? 비싸게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쭉 그 성장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꾸 이걸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떠드는 친구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금 제도는 예전에 막 성장기 때 개발도상국에서 성장기 때 세금 제도가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왜 보유세를 늘리는 거냐면 이게 어디든 성장 과정에서 뭐 막 바뀌고 어떤 변화가 막 큰 거지. 자, 성장을 멈췄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선진국으로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잖아요. 소득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뭐 경제 규모라든지.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없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예? 과거와 달리.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결국은 뭐예요? 보유세를 늘리고 상속세나 양도세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에다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양도세에다가 세금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야, 보유세 부담되잖아. 그러면 얼른 팔아. 라고 해서 양도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양도세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죠? 내가 1가구 10주택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하나도 안 올랐으면 물론 뭐 취득세 더 내겠지만 양도세 더 내요, 안 내요? 더 안 냅니다. 그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농지라든지 일반 대지,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안 거쳐요. 무조건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땅값이 더 비싸다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개발이 될 만큼 되고 사회가 이게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변화가 별로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큰 어떤 격동의 그 변화가 그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그 큰 경제 규모의 수준이 올라가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그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 보유세를 지금 정부에서 강화하는 이유는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덜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양도세가 덜 거치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야, 1가구 다주택들 빨리 팔아. 양도세 더 부과할 거야. 왜 그랬겠어요? 제가 그분의 이렇게 행정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를 잘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계속 그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도 그랬지만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성남시장이 됐을 때 모라토리엄을 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당시 성남시는 아파트를 많이 지면서 판교니 뭐니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막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디 뭐 무주군이라든지 저기 어디 영암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어디 김천시 같은데 얘 시장을 했다라고 하면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성남시장 젊었을 때 성남시장을 했는데 그때 마치 성남시장은 아무거나 해도 활력이 있고 팽창하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되자마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이게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 장사꾼식의 그 거래, 그죠? 예, 거래를 하는 식으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방을 잘 치고 그걸 먼저 이슈하고 우리가 가격에서도 먼저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는. 그래서 계곡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야, 씨, 다 때려 부셔. 계곡에 무슨 뭐 불법 행위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또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전환해서 뭐 카페를 하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물건 살 때 그러는 거 있죠. 5만 원이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은 뭐 말도 안 되게. 아이씨, 만 원에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2만 원에 삽시다. 안 그럼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 상대방의 길을 누르고 자기가 좀 주도권을 갖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제시를 했는데, 에, 제가 장담컨대 이거 세율 많이 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아니, 올랐어야 내지 세금을. 물론 뭐 서울에 몇 개 아파트들 올랐다고 막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 쇼에, 그죠? 자기네들이 지금 발목을 잡힌 거고, 대부분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금 진짜 보합세만 유지해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 보유세는 강화가 된다. 그리고 보유세에 대해서 뭐, 야, 씨, 집안채인데 왜 이러냐, 뭐, 평생 내가 집안채 이렇게 했는데 왜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하냐,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식으로든 세금을 걷어야죠. 걷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서 지금 이미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다고, 야, 너희 부자들 다 망했어. 야, 집 가진 놈들 막 싸게 내놔. 그러면 그때 내가 살 거야. 예,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싸게 내놔도 없는 사람은 못 사요. 어차피 이건 살 가격이 아니고. 예. 자,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결국은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보유세로 간다. 뭐 하여튼 이런 제목으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